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장하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 2년 6개월 동안 그분이 해온 행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얼마나 국가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이 있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가, 아니면 언론의 장난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업적을 보니까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받은 일도 없고,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아니나 달라요? 잘못한 것도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사과를 요청하고 탄핵을 외쳐대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국민이 앞으로 나라를 잘 치리하고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 아무 발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한번 이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2년 6개월 동안 해온 업적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일개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지식인들이 옆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도 잘 안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또 이 모든 그 여권에서조차도 이렇게 대통령을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이분이 그동안의 나라를 이끌어 왔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한미일 공조를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 대만을 중심으로 에워싸 가지고요, 군용기 150세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이 국방력을 공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도 많이 얻고 했었는데 그런 걸 문재인 정부 때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이 한 게 뭐냐? 아니, 중국이 대만을 지금 이렇게 정복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 그때에 대한민국이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나라도 굳건하게 지켰지만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하고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이후에 좌파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한일 간은 더 깊이 갈라져 있을 것이고 한미 동맹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가 매우 쉬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방도 든든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대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했더라고요. 이렇게 대만 침공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돌발 행동까지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요, 유엔 제재로 인해서
식량난 위기도 왔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통제도 어렵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남한을 침공하는 돌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이 북한의 돌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발휘했다고요. 이러한 한미일 공조를 잘 이루어 놨더니 말이죠. 이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을 두고 친일 외교라고 했어요. 친일 외교. 저들이 외치는 친일 프레임에다가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가까이 화해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한미일 공조를 굳건하게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든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계 경제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문재인이 있을 때 이 미국하고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본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면서 친중 세력하고 가까이 했지만 친북 친중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서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말이야.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고 오고 말이죠. 거기서 영접도 못 받아요. 이러한 딱한 상황에 있을 때 한미일 공조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굳건하게 해줬다 이거예요. 국방력을 강하게.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일즈 외교예요. 내가 우리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겠다. 두 번째 가서는 가치와 인권 외교를 하겠다. 가치 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러한 외교를 하겠다. 세 번째 가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시키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했는데 2022년 6월 27일 날 스페인에서 열린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비회원국이잖아요. 비회원국 자격으로 거기에 가서 원전과 K방산 산업에 대해서 세일즈 외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022년도 7월 28일 날 폴란드와 한국 방산 기업 간에 20조 원에 상당되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국산 무기를 유럽 수출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를 이뤄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으면은 우리 모든 국민이 박수 쳐가면서 참 대통령 잘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뿐 아니라 10월 31일 날도 한국과 폴란드의 기업 간에 원전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 의향서를 작성하고 정부 부처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다가 이 방산 무기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이 원전 개발 계획도 서로 상호 간에 함께 하자 이렇게 협력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크게 이 국가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세일즈 외교를 한 거죠. 그뿐 아니라 2023년 5월 22일 날은 그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 그 대한민국이 EU 대표와 함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혁신 프로그램. 유럽의 EU의 그 과학 기술
기반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서로 연구하는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준회원국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좀 이 연구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가입 연구비가 얼마나 되냐면요. EU에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돈이 130조예요. 130조. 그런데 이거를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유럽 최대 연구 혁신 분야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여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연구진들 과학 기술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이게 EU에서 연구비를 대주는 그런 것들에 이 외교를 해서 국가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7월에 EU가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해서 그 에틸렌 옥사이드가 들어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강화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운맛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라면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 라면 수출을 막았는데 자그마치 라면 수출이 40% 이상 올라가던 것들이 17%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해서 이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매운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조사하지 않기로 하고 수출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산 라면 수출업계가 받아온 그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놓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이 엄청나게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어요, EU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에피소드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불닭 있잖아요, 불닭볶음. 그것이 유럽에서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 일인지 그 아이가 그걸 선물로 받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아이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회사가 이 닭 모양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 이 불닭볶음을 많이 선물로 주는 그런 일도 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막 일을 못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아니 뭐 대통령 되자마자 뭐 두세 달 지나서부터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서 세일즈 외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 없어요. 지금 외교적으로 국가의 무역 수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소비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출해야 됩니다.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럽, EU 이런 데와 함께 이렇게 수출 산업을 잘 해가지고 한국의 K방산 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을 잘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호황을 맞이하게 해주고 있다고요. 이걸 보면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짧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업적이 말이죠. 2년 6개월 동안에 상상을 초월하게 큰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좋은 영상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